계약은 연기되어도 내신은 챙겨야겠죠?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 3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전형 대학들의 전형들을 총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신이나 출결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까지 반영이 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총 5개의 대학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가 학생부 100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만으로 총점을 매기고 이걸 나열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전형들의 특징은 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큰 이슈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입결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운대 2019학년도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연은 1.81, 인문 같은 경우에는 2.27로 평균 성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내신 외에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자 풀도 굉장히 좀 높은 학생들이 모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교가 있죠. 바로 한양대입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인데요. 사실 한양대가 이 전형을 안정시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1등급인데도 탈락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선호가 굉장히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입결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2019학년도 입시 결과만 살펴보아도 1.3을 벗어나는 학과가 정말 몇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셔야 할 부분 하나, 보통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형들은 정말 수능과의 갭이 큰 친구들이 마지노선으로 지원을 할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도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대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정책학과가 무려 7바퀴가 돌았고요. 그리고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바퀴가 돌았습니다. 물론 이건 한양대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수치가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이처럼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수준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충원율이 좀 많이 돌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인데요. 사실 이거는 재작년부터 이어진 트렌드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대학도 학교를 통해서 한 번에 더 필터를 거친 전형인데요. 보통의 학교라고 한다면 추천 인원도 제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면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대학들인데요. 올해는 그 추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화여대는 인문자연 구분 없이 5명,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가 최대 3명까지 해서 4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뽑자고 한다면 낮은 경쟁률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학년도 중앙대 수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과 전형도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만 보면은 사실 절반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건 물론 작년이 좀 유달리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좀 낮았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사실 충원율도 굉장히 좀 많이 도는 편입니다. 사실 학교장이 추천할 정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복 합격할 가능성도 높겠죠. 제가 2020학년도 충원율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경쟁률이 6대1밖에 되지 않는데 충원율이 2바퀴 반이더라고요.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형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입결도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수의 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등급대에서 형성이 되었고, 이 일반 교과 전형보다도 조금 내신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3에서 4에서 3과 4 사이에 분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정리를 하자면, 내신이 입결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지만 그만큼 경쟁률은 낮고 충원율이 조금 높게 돌아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전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면접이 포함된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 대학 딱 이제 하나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명지대학교입니다. 이 명지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앞에서 제가 챕터 1으로 소개해 드린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하나, 그리고 면접이 포함된 전형 하나. 그래서 교과 성적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면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대학이 공개한 자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입결을 토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적 전형과 면접 전형을 인문 자연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성적 전형은 대부분 2등급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후반에서 입결이 형성이 됩니다. 이 평가 모형에 있어서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지원자 풀이 다르기 때문에 입결이 형성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거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평가 모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면접의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면접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상외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에 가깝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면접에 나오는 질문 자체도 서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면접 자리에서 학생이 직접 자기의 장단점, 자기소개 내용을 쓰고 이걸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019학년도 때 실제로 나왔던 질문을 보면은 의미 있게 읽은 책이라든가 학과 진학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같이 좀 인성에 가까운 면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이 있는 이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신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좀 세 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 위주로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